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옆선에 여밈이 있는 앞치마를 만들 건데, 이 앞치마는 조금 더 길게 되어 있어요. 의도는 뭐였냐면, 봄철 같을 때 쫄바지나 레깅스 같은 좀 밀착되는 가벼운 옷을 입고 얘를 반 원피스 삼아 입으라고. 예. 별도의 뭐 바지나 이런 걸 안 입고 이것만 해도 그냥 살짝이 편안한 원피스 비슷하게 되라고. 어차피 옆에 여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의도에서 약간 길게 했는데 길이는 본인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옷은 재봉보다는 다림질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림질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 부분에, 양쪽 어깨 부분에서 한 곳을 틔워서 해보겠습니다. 틔우지 않아도 머리는 쑥 들어가는데, 혹시 어깨 트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트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머니는 아래쪽을 이렇게 둥글게 해놨습니다. 귀찮고 그냥 직각으로 해놓지, 그죠? 그래서 이 둥근 모양을 패턴 상에 보면 이런 열 다리미 자가 있으시면 여기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없으시면 요거를 과자 상자처럼 약간 빳빳한 마분지에 살짝 많이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부분만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싹 오려서 되고 이제 다림질 하면 되죠.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안쪽을 어차피 오버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록을 하고, 오버록에서 여기 바늘선이 가는 1번 2번 선이죠. 이 실을 당깁니다. 쭉 당겨서 코너 부분에 이렇게 모여지도록, 쪼글쪼글 모여지도록 만들어서 이 부분 여기 3면은 직선을 유지하고 이 부분은 쪼글쪼글 모이도록 해서 다리미 자를 놓고 다려줍니다. 그러면 오버록도 어차피 해야 되는데 별도로 뭐 이렇게 시침을 한다든지 내지는 그 넓은 땀을 해서 잡아 당긴다든지 뭐 스타킹을 놓고 잡아 당긴다든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버록 선을 이렇게 당겨서 쪼글쪼글하게 이 부분을 모아줘서 다림질을 했습니다. 자, 입구 부분에는 여기 덧댄 단이 있죠. 주머니의 안단 부분, 이 부분을 뒤집어서 다려 놓습니다. 1cm 시접과 2.5cm 안단 부분을 뒤집어서 다려서 이렇게 끝에 다려 놓으십니다. 그리고 재봉을 펼쳐서 입구 부분에 요만큼만 재봉을 하셔서 딱 뒤집으시면 미싱에서 앉은 자리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리미 할 때 안단 부분도 같이 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놓고 다려주고 시접 방향으로 접어서 같이 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여기만 재봉을 해서 뒤집고 밑에 선을 하나 박으면 깨끗하게 주머니가 준비됩니다. 자, 그래서 둥근 주머니지만 오버록을 이용해서 쪼글쪼글하게 해준다. 자, 그 다음 여기 골뱅이 모양이 있습니다. 뱀 또아리처럼 이렇게 돌려놓은 거는 뭐냐면 인바이어스 감입니다. 3cm 뭐 3.5 뭐 4cm 자기가 하려고 하는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바이어스 폭은 달라질 수 있죠. 어쨌든 인바이어스니까 3번 접겠죠. 3번 접어서 다려놨습니다. 그러면 쭉 길게 다려 놓으면 되지. 왜 이렇게 다렸느냐 하면 몸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판에서 인바이어스가 들어갈 부분은 아몰선과 목선을 인바이어스 해줄 건데, 바이어스는 한번 재봉을 해서 뒤집어서 몸쪽으로 향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한 번 재봉, 먼저 재봉하는 쪽을 이렇게 재봉을 하고 접어서 넣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작은 원이고 여기는 큰 원이 되죠. 그러면 전체의 길이가, 큰 원이 되니까 전체의 길이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먼저 재봉할 쪽은 좁게 되고, 이렇게 좁게 되고, 나중에 안쪽으로 갈 선은 이렇게 넓어지게 그렇게 다려놨습니다. 직선으로 다림질 하지 않고 한 번은 직선으로 쭉 다렸다가 이렇게 둥글게 놔서 스팀 다리미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안쪽에 첫 번째로 재봉할 쪽은 여기 안쪽으로 와 있거든요. 좁아지고 나중에 몸쪽으로 갈 쪽은 넓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 상위 기본반 수업할 때 이거 바이어스 하는 거를 한번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거를 하셔서 주로 그 방법을 이용하셨던 분은 확실히 인바이어스를 하거나 바이어스를 했을 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다림질을 하면 훨씬 예쁘게 안정적으로 된다라는 것을 체득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어스감 준비해 놨습니다. 앞판과 뒷판을 한번 펼쳐서 어깨의 트임을 어느 쪽에 둘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죠. 그러면 기성복은 보통 오른손잡이를 위주로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우리는 자가적으로 만드니까 내 맘대로 어느 한쪽 방향을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겉이라고 봤을 때 내가 입어서 왼손 쪽으로 단추를 잠그는 게 편리할 것인가, 오른손으로 단추를 잠그는 게 편리할 것인가를 보십니다. 그럼 내는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왼쪽 어깨에 단추나 스냅이 있어야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느 방향이든 한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정상대로 재봉을 하고 반대쪽에는 여밈을 주겠습니다. 단추짜리. 본래의 완성선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접어서 다려 놓은 곳에서 1cm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완성선은 단추 구멍이나 단추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단추는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지게 되겠죠. 단추를 크기를 이렇게 큰 걸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단추를 완성선에 다 부착을 하게 되면 이 단추 폭만큼의 단추 단이 있어야겠죠. 그 단을 1cm로 설정을 했습니다. 좌우로 1cm씩. 그럼 여기 1cm, 여기 1cm. 그래서 이만큼이 실제로는 단추 단이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원래의 완성선, 어깨 중심선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부분에서 단추 폭만큼 가서 요렇게 접혀야 여기는
옷의 완성선이 되겠죠. 단추단을 포함한 옷의 완성선. 자, 여기 완성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단추단이 2cm죠. 그럼 2cm를 접고 여기서 시접이 또 1cm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래 최초의 패턴상의 완성선은 여기였는데 단추단을 추가해주고 단추단에 안단을 추가해주고 그 안단에 또 시접을 추가해주고, 그래서 원래 패턴상의 완성선에서 총 4cm를 더 추가해서 재단을 하십니다. 그 4cm에는 시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시접 1cm 접고 2cm 단추단 안단 하고 요렇게 접어주면, 실제로는 여기가 원래 어깨인데 여기에 요렇게 단추가 간다. 그래서 단추 폭만큼의 여기 단추단이 있어야 돼서 요 반만큼 더 추가한다. 설명하는데 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쪽 앞뒤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면 여기 중심에 단추를 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시접을 둥그스름하게 그냥 대충 잘라서 다림질을 명확하게 하신 후에 자르십니다. 그래야 여기 각도가 직각은 아니거든요. 직선은 아니거든요. 조금씩 꺾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재단을 해 놓으시고 선을 분명히 그어서 다림질을 하신 후에 자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깨 트임에 대한 설명 됐고요.